주인공이 다니던 작은 가구 공장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곳이었다. 천장은 낮았고 톱밥 냄새와 습기가 뒤엉켜 늘 축축한 냄새가 났다. 사장은 돈에 인색했고 일감이 몰리면 주말이고 밤이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공장 구석엔 낡은 사무실 하나가 딸려 있었는데 낮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방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다. 말수가 적었고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싸운 도시락을 먹었다. 공장 사람들은 그 아줌마를 은근히 무시했다.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청소하던 아줌마가 청소기를 돌리며 뭔가 중얼거리는데 젊은 직원들이 뒤에서 흉을 보며 낄낄댔다. 주인공도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그러다 한번 사장이 술에 취해 아줌마를 부르더니 사무실에서 혼자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었다. 문 뒤로 들리던 낡은 의자 끄는 소리, 낮은 울음 같은 것. 아무도 모른 척 넘겼다. 며칠 뒤 그 아줌마가 출근하지 않았다. 청소도 안 되고 쓰레기통이 며칠째 비워지지 않았다. 사장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세 사람을 불렀다. 아무도 아줌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날부터였다. 야근하던 밤이면 공장 구석에 달린 사무실 문이 누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처음엔 바람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늦은 밤 불 꺼진 사무실 안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보니 아무도 없었다. 빈 방 한가운데 낡은 청소기만 톱밥 먼지를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음날 젊은 직원 하나가 술김에 공장 벽에 낙서를 했다. 지나가던 사장이 그걸 보더니 쥐어박았다. 분이 안 풀린 직원은 밤에 몰래 CCTV를 끄고 사무실 의자에 발자국을 찍고 낄낄댔다. 그 직원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 연락해도 안 받았다. 며칠 뒤 공장 뒤편 버려진 가구재료 더미 속에서 그 직원의 작업복 소매가 삐죽이 튀어나왔다. 사장은 경찰이 와도 모른 척했다. 일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며 모두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주인공은 처음으로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문 안에서 분명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위로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닦아야지, 깨끗이 닦아야지. 손잡이를 돌리자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퍼진 먼지가 마치 누군가를 끌고 간 것처럼 긴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며칠 뒤 사장이 직원들 몇 명을 모아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주인공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밤새 사장은 자기 자리에서 비틀거리다 잠들었다. 모두 집에 갔고 주인공 혼자 남았다. 취기가 오르자 문득 사장이 잠들어 있는 사무실 문을 열어보고 싶어졌다. 문을 밀자 안은 이상하게 습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톱밥에 섞인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불 꺼진 구석에 사장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사장 옆에 낡은 청소기가 달그락거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다. 주인공은 귀를 의심했다.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틈새로 낮고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청소기 손잡이를 쥔 누군가가 사장 옆에 서 있었다. 너덕거름 물러서려던 순간 그 형체가 고개를 돌렸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얼굴 없는 여자였다. 눈 대신 까만 얼룩 같은 게 축축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그것은 청소기를 사장의 다리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닦아야지, 깨끗이 닦아야지, 지워야지. 주인공은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손가락 끝에서부터 서서히 힘이 빠졌다. 사장이 낮게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뒤집힌 채로 입가에 기묘한 웃음이 번졌다. 주인공은 머릿속이 텅 비어갔다. 누군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너도 봤잖아. 숨이 막혔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바닥에 흩어진 먼지 냄새가 입안으로 파고들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때 문을 두드렸어야 했다. 그때 뒤돌아봐야 했다. 뒤늦은 후회가 무겁게 가구 공장 벽을 타고 주인공의 몸을 짓눌렀다. 낡은 청소기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